먼저 유전자 변형쥐를 두 군으로 나누어 한쪽 쥐에는 일반 사료를 먹이고 다른 쪽 쥐에는 고지방 사료를 먹였다. 실험 기간은 8주. 그 결과 일반 사료를 먹인 쥐의 콜레스테롤은 100. 그러나 고지방 사료를 먹인 쥐는 17배가 넘는 1707이 나왔다. 혈액의 차이는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사료를 먹인 쥐는 혈청이 투명한 반면 고지방 사료를 먹인 쥐는 뿌연 우유빛을 띈다. 혈액 속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고지방 사료를 먹인 쥐의 혈관에 동맥경화 증상이 나타났다. 콜레스테롤을 적으로 착각해 면역 기능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면서 동맥경화를 일으킨 것이다. 지방 조직에 침투되어 있는 면역세포의 수가 비만인 사람에서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 조직에서 일어나야 되는 정상적인 그 항상성, 에너지 그 균형이 깨져 나간다는 거죠. 즉 면역세포들이 자꾸 몰려들고 면역 물질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지방세포 고유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자꾸 다른 조직을 망가뜨린다든지 또는 혈류의 혈전을 일으켜가지고 응고를 시켜가지고 동맥경화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지방은 에너지원이 될 뿐 아니라 지방세포를 형성 유지한다. 이렇게 형성된 지방세포들은 면역 기능을 담당할 면역세포를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지방세포가 과다하게 증식될 경우 면역세포의 기능이 지나치게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지방세포는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린 채 혈관을 파괴시켜 심장 질병을 일으키거나 암을 유발하기도 한다. 초등학교 4학년인 민정이. 또래 친구들에 비해 몸집이 큰 민정이는 밥보다 군것질 양이 더 많다. 대부분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는 제품들. 있으면 있는 대로 계속 앉아 하루 종일 먹고 앉았어. 먹지 말라고 못 내키면 울면서도 먹어요. 민정이가 지나는 길목엔 어김없이 기름진 군것질거리가 기다리고 있다. 집에서 먹는 간식들 역시 대부분 트랜스 지방이 많다. 그 사실 어디로 가봤냐? 야, 불렁지 않아 탈게요. 그만 좀 먹고. 가끔씩 못 먹게 하려는 엄마와 신랑이가 벌어지기도 하지만 그때뿐이다. 민정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비만 클리닉을 찾았다. 먼저 콜레스테롤 수치와 체지방을 측정했다. 다행히 콜레스테롤 수치는 많이 높지 않았지만 비만 정도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민정의 체지방률은 40.9%. 고도 비만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다. 체지방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체지방률이라는 것은 몸의 체중에서 체지방 무게가 차지하는 보통 여자아이들의 체지방률이 25%인 것에 비해 민정이는 체중의 40%가 지방인 셈이다. 반면에 근육량은 매우 적었다. 아하. 일단 여기 문제 있네요. 지금 보면은 지금 또 뭘 먹고 있네? 왜 이런 상태에 이르렀는지 그간 촬영한 비디오 자료를 바탕으로 민정의 식생활을 분석했다. 역시 문제는 고지방, 고열량 간식이었다. 자, 그래 저걸 물고 저거 그냥 간단히 시장기만 달랬다고 생각하는 간식으로 먹는데 문제는 열량이 500칼로리가 넘어요. 또 저녁을 먹을 거잖아요. 네, 저녁. 또 저녁은 저녁이죠. 저건 먹었다고 생각 안 하니까. 제일 쉬운 거는 밥을 줄이는 건 어렵고 또 아이들한테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할 거는 군것질 안 하기. 열량이 적은 간식을 엄마가 과일을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정이는 밥보다 군것질에서 섭취하는 트랜스 지방의 양을 당장 줄이도록 권고받았다. 건강에도 해롭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음식들, 과자나 뭐 초콜릿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패스트푸드들에 특히 지방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열량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체내의 나쁜 콜레스테롤, 저희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동맥경화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그런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특히 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먹는 음식들 가운데 트랜스 지방의 함량을 조사했다. 햄버거에는 5.9%, 감자튀김에는 12%, 치킨은 14.6%,
주로 패스트푸드와 튀김 음식에 트랜스 지방이 많다. 냉동 피자의 트랜스 지방 함량은 40%가 넘었는데 가장 많은 것은 전자레인지용 팝콘이었다. 즉,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식품, 즉석식품일수록 트랜스 지방이 많다.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인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발표는 주목할 만하다. 트랜스 지방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6년부터 모든 가공식품에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의 함량 표시를 의무화한 것이다. 트랜스 지방은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다 들어있는데 특히 튀긴 음식, 감자칩, 가공된 스낵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제조업체들이 트랜스 지방을 넣는 이유는 제품의 유통기간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제품을 사 먹는 사람들의 수명은 줄어들게 되고 이게 바로 문제죠. 눈에 보이는 붉은 육류와 기름만이 지방은 아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갖가지 편리함 속의 트랜스 지방. 우리 주변을 포위하고 있는 수많은 가공식품 속의 지방이 지금 우리의 식탁과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다. (1978년도) 기네스북입니다. 세계 각국의 가장 뚱뚱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나치게 살이 쪄서 살이 마치 물처럼 흘러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42 젊은 나이에 숨진 이 존 민노치라는 미국인은 숨질 때 몸무게가 자그마치 635kg이나 됐습니다. 평생을 초고도 비만으로 인한 질병에 시달려야 했죠. 지난 5월 WHO 세계보건기구는 심장질환과 당뇨병 같은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비만을 퇴치하기 위해서 설탕, 소금, 그리고 지방의 섭취를 줄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그러나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되는 설탕, 소금, 지방. 이 문제는 균형입니다. 건강한 장수를 위해서 오늘부터 당장 이 세 가지를 줄여보십시오. 달라진 몸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생로병사 비밀을 통해서 방송된 내용들에 대해서 문의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두고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그간의 방송 내용을 간추려서 책으로 펴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2004년을 결산하는 음식 건강법 두 번째 시간, 먹으면 약이 되는 세 가지 음식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